다 성장한 것밖에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통신사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이랑 K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왔죠. 그리고 U+ 역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다 라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888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9%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매출액도 4조 7,805억 정도로 전년비 한 7.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64% 증가했다. 좀 꽤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쯤에서 좀 물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외인 물량이. 물론 나간 것도 있고요. 자, 일단은 깜짝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통신보다는 미디어 보안, 그 다음에 커머스 등 신산업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조 7,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3,888억 정도로 뭐 전년 대비 7.4%, 그 다음에 29% 정도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3,400억대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점쳤는데 꽤 많이 나왔죠. 뭐 사업별로 본다라고 하면 뉴 ICT 관련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16%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그래서 64%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핵심 사업 매출이 전체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31% 정도에 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미디어 사업인 IPTV 사업 성장과 티브로드 합병 효과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7% 정도 증가했던 9,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750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SK 브로드밴드는 컨텐츠 채널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그 미디어 사업 가치 사슬 강화를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다중 방송 채널 사업자 그 미디어 S를 설립을 하고요. 4월 방송을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웨이브는 최근 드라마 미생이라든지 도깨비, 비밀의 숲 등 기획한 이찬호 책임 프로듀서를 최고 콘텐츠 책임자로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융합 보안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0% 증가했던 3,500억, 그 다음에 9% 정도 증가한 한 278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11번가라든지 SK 스토어로 이루어진 커머스 사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7% 정도 성장을 했다. 다 성장한 것밖에 없네요. 지난해 우버에 투자를 받으면서 팀의 모빌리티를 재무적 투자를 받으면서 한 4천억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1조 4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분할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SK 11번이라든지 아니면 윈스토어라든지 요런 11번가라든지 윈스토어라든지 아니면 ADT캡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상장 IPO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단 주력 사업이었던 그 이동통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살짝 증가를 했죠. 상용화 2년째를 맡고 있는 5G 서비스가 1분기 말 기준 가입자가 670만 명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 1분기 5G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요.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언택트 플랜을 출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구독 마케팅 플랫폼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독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통합형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공식화한 인적 분할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그 주주총회 등 절차에 거쳐서 연내 인적 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인적 분할 추진 계획 발표 이후에 발행 주식 총수 한 10% 정도에 달하는 2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면서 인적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IPO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은 나쁘진 않죠. 여기서 조금 생각 이상으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라인은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히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 역시 오늘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 5G 가입자 확대와 플랫폼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서 약 4년 만에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442억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를 한 부분이다. 이는 3,9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시장 전망치를 한 15% 정도 초과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매출 6조 원 정도는 작년 동기 대비 한 3.4%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43% 정도 증가해 3,200억 정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별로는 AI라든지 아니면 DX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증가를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즉 디지크로의 전환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융, 게임 등 주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고객사의 수요 증가와 지난해 11월 개설했던 용산 IDC가 매출 확대에 기여를 했다라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AI 콘택트 센터라든지 AI 로봇 등 생활 속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좀 KT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PTV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46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극장도 개봉을 안 하니까 IPTV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시청을 했을 겁니다. 5G 가입자 확대에 따라서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증가한 1조 7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요즘 가입은 거의 다 5G를 하죠. 이게 터지든 말든 5G밖에 안 할 거예요. 4G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가 440만 명으로 후불 휴대전화 가입자의 31% 정도로 차지했다. 유선 전화는 요즘 사용을 안 하니까 줄어드는 감도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업무용 유선 전화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액형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결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유선 전화 매출은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5천억 정도로 작년과 전년과 좀 비슷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콘텐츠 그룹사 매출이 12% 정도 증가했다. 디커머스 및 온라인 광고 취급고가 늘고요. 음원 유통 물량 확대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일단 KT는 디지코의 성공적인 전환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시장 기대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유무선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고요. AI, 빅데이터, 그다음 클라우드 이런 국내 최고의 수준의 ABC 플랫폼을 필두로 해갔고요. 미디어, 금융, 커머스, 그 다음에 B2B 사업에 집중해서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포부는 좋은데 기본이 되는 인터넷이라든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서비스가 악화가 되면 안 되겠죠.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얘도 여기서 좀 애매한 위치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전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확률은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눌림을 받고 이 라인에서 차라리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U+인데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지금 반등폭이 큽니다. 여기에서 이미 진입을 했고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량 정리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얘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레노버라고 아시나요? 레노버. 노트북 회사거든요. 세계 1위 업체인 PC 제조업체인 레노버와 손잡고요. 이동형 IP, TV 사업 확대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U+ 같은 경우는 한국 레노버와 U+ TV 프리 상품 개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마케팅 디바이스 기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U+ TV
프리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집안 어디에서나 TV 시청이 가능한 홈 이동형 IPTV 서비스다. 뭐 별도의 로그인 없이요. 전원만 켜면 241개의 채널과 약 22만 편의 VOC 및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U 플러스 TV, 아이들 나라, 프로야구, 골프, 그 다음에 뭐 아이돌 라이브, 뭐 요런 전용 콘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예전에는 이 거실에다가 소파를 앉혀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TV를 걸어놓고 여기서 다 시청을 했는데, 요즘은 이거를 거실에 TV가 없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핸드폰으로 짤을 보는 거,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 영상이 각각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이 거실이라는 공간이 TV를 보고 웃고 떠드는 그런 공간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노트북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부분이겠죠?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에는 보통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뒤에 보면은 이런 단말기 같은 거 있고, 여기 꼬리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와이파이니까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은 통신사에 말하면은 그거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집안에서,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책상에서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생각 이상으로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매도의 대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리스크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5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5월은 오직 허브 경제 TV다. 이벤트가 120만원을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굉장히 할인된 가격이니까 참여 빨리 하시면 되겠고요. 5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후딱 지나갑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늦으면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을 주시느냐?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잘못 설치한다라고 하면 4층 채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친구 추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더블 요거 동그라미 있는 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아이디로 추가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HBTV1004 입력을 하면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은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요렇게만 진행을 해주시더라도 4층 채널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